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김민호의 펜트하우스는 성공의 상징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IT 기업 중 하나인 테크비전의 CEO로서 그는 한국 기술 혁신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호는 마지막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왔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는 7살 딸 혜운이를 다시 한번 재우지 못했다. 이것은 이번 주에만 3번째였다. 죄책감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자신의 부재가 회사의 성장과 궁극적으로는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지연 씨? 그는 현관문을 열며 불렀다. 그의 아름다운 아내 박지연이 평소처럼 그를 맞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민호는 넓은 거실을 통과해 주방으로 향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때 주방 쓰레기통 근처에서 작은 움직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애완동물이라도 있는 줄 알았지만 그들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다. 누구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은 소리와 함께 그의 딸 혜운이가 쓰레기통 뒤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혜운이의 손에는 딱딱해진 빵 조각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혜운아, 무슨 일이야? 민호는 즉시 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췄다. 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혜운이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배가 고파서요. 지연 이모가 오늘은 저녁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나쁜 아이라서. 민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몰려왔다. 그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혜운이의 손목은 너무 가늘었고 그녀의 뺨은 평소보다 훨씬 홀쭉해 보였다. 얼마나 오래 저녁을 못 먹었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운이는 손가락을 접었다 펴며 세었다. 이틀, 아니 3번째 날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 지연 이모가 말했어요. 나쁜 아이는 어른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요.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딸을 부드럽게 안아 올렸고 혜운이는 너무 가벼웠다. 그는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가 지금 맛있는 저녁을 차려줄게. 그리고 넌 절대로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는 혜운이를 식탁에 앉히고 빠르게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다. 혜운이는 음식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먹어도 돼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물론이지, 혜운아. 이건 다 내 거야. 천천히 먹어. 혜운이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동안 민호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는 거의 매일 아내 지연과 통화했고 그녀는 항상 혜운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혜운아, 민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연 이모가 또 어떤 일을 했니? 혜운이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면 안 돼요. 지연 이모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말하면 아빠가 날 안 좋아하게 될 거래요.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혜운아,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아빠는 항상 널 사랑해. 네가 말해주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혜운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연 이모가 가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요. 그리고 물도 안 줘요. 제가 울면 이모는 더 오래 가두어요. 민호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려 노력했다. 얼마나 자주 그랬니? 아빠가 출장 가면 거의 매일요. 혜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자신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해외 출장을 다녔다. 지연은 혜운이를 잘 돌보고 있다고 확신시켰고 그는 철저히 속았다. 혜운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딸을 부드럽게 안았다. 이제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아한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민호야, 벌써 왔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네가 오늘 늦게 온다고 해서. 그녀의 말은 주방에 앉아있는 민호와 혜운이를 보자 멈췄다. 혜운이의 앞에는 음식이 놓여 있었고
민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혜운이가 배고프다고 했니? 난 그녀가 이미 저녁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지연이 쉽게 말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거짓말 그만해. 지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보? 피곤해 보이네. 오늘 회의가 어땠어? 혜운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연은 쇼핑백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니? 민호야, 내 어두아우잖아. 혜운이가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한지. 지난번에는 내가 그녀를 학교에 안 데려다 줬다고 선생님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직접 데려다 줬잖아. 쓰레기통에서 빵을 찾고 있었어. 세일 동안 저녁을 못 먹었대. 민호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다. 지연은 눈을 굴리며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믿는 거야. 혜운아. 그녀는 갑자기 달콤한 목소리로 혜운이에게 말했다. 엄마한테 사실을 말해줘. 오늘 오후에 간식을 많이 먹어서 저녁을 안 먹겠다고 한 거 아니었니? 혜운이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마, 지연이 승리감에 차서 말했다. 아이들은 가끔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 너무 오래 회사에 있었던 것 같아. 여보, 피곤해 보여. 민호는 주방 카운터 위에 놓인 자신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는 화면을 켰다. 그것은 집 보안 카메라 앱이었다. 내가 출장 중일 때도 항상 카메라를 확인한다는 걸 잊었어.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오늘만 봐도 혜운이를 그녀의 방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모습이 찍혔어. 그리고 여기 어제는 혜운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무시하는 모습. 그리고 그저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저께는 혜운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 버릇없는 아이들은 굶어야 한다고 말하는 네 모습이 있어. 지연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으나 곧 표정이 변했다. 그 영상들은 맥락이 없어. 혜운이가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는지 알아? 때로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내가 그 애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아? 내 경력,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충분해. 민호가 소리쳤다. 혜운이가 움찔했고 그는 즉시 목소리를 낮췄다. 혜운아, 아빠 방으로 가자. 거기서 좀 쉬어야겠다. 민호는 혜운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지연을 향해 돌아섰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갈 거야. 지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럴 수 없어. 이건 내 집이기도 해. 더 이상은 아니야.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계약서를 확인해봐. 혼전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경우 즉시 퇴거. 문이 닫히고 민호는 혜운이를 침대에 눕혔다. 혜운이의 방이 아닌 자신의 방이었다. 그는 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혜운이는 분명 체중이 줄었고 팔에는 멍이 여러 개 있었다. 혜운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을 거야. 그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혜운이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여기 있을 거예요? 지연 이모처럼 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민호가 약속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날 밤 민호는 혜운이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노트북으로 아내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더 모았고 아침 일찍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부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엄청난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지연은 그들이 데이트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혜운이에게도 친절했다. 결혼 후 무엇이 변했을까? 그는 어떻게 그런 잔인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는 잠든 혜운이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항상 첫 번째야.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혜운이가 여전히 자고 있는 동안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는 지연이 이미 짐을 싸서 나갔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차려입고 화장도 완벽했다.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럽고 약간 떨렸다. 어젯밤 일은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할 것 없어.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이미 충분히 봤어. 지연은 그에게 다가갔다. 제발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좋은 부부였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혜운이를 위해서라도. 혜운이를 위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혜운이를 위한다면 지금 당장 떠나. 변호사가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
그때까지 내 물건을 싸. 지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난 그냥 가지 않을 거야. 이 집의 절반은 내 거야. 혜은이의 양육권도 요구할 거야. 민호는 조용히 웃었다. 한번 해봐. 보안 카메라 영상, 혜은이의 상태, 가정부의 증언.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녀는 뒤돌아 계단을 올라가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혜은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요리를 하면서 그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알았다. 혜은이의 치유 과정은 길고 어려울 것이다. 그의 회사 일정도 완전히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 싸움이 앞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민호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작은 발소리가 부엌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 혜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민호는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 요훈 아침 혜은아, 배고프니?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어. 혜은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알아, 민호가 말했다. 오늘부터 매일 네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함께 할 거야. 약속할게. 혜은이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연 이모는요? 걱정 마.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그녀는 여기 살지 않아. 우리 둘만 있을 거야. 혜은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민호는 그 미소가 그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긴 여정의 시작, 치유의 첫 번째 단계. 아빠, 내가 도와줄까요? 혜은이가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함께하자. 그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호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것이지만 그는 혜은이와 함께 이겨낼 것이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2층에서는 지연이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이제 혜은이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지연이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민호는 혜은이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그는 회사에 긴급 가족 휴가를 신청했고 모든 회의와 일정을 취소했다. 지금 그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 혜은이의 안전과 회복이었다. 첫 48시간 동안 민호는 혜은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아과 의사를 집으로 불렀다. 결과는 그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혜은이는 영양실조 초기 단계였고 경미한 탈수 증상을 보였다. 그녀의 팔과 다리에 있는 멍은 물리적 학대의 증거였고 의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생님, 정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민호에게 말했다. 법적으로 이런 학대 징후를 아동보호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지만 귀하께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 의사가 떠난 후 민호는 혜은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펼쳤다. 그것은 그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담고 있었다. 보안 카메라 영상, 혜은이의 상태를 기록한 사진, 의사의 예비 보고서, 그리고 그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세부 기록.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성민 변호사였다. 아동보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김 사장님, 자료 검토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다. 제 경험상 귀하의 아내, 아니 전 부인은 이 사건을 쉽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녀 측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상대로입니다. 그녀는 귀하가 가정 내 갈등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혜은이에 대한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훈육이었으며 귀하가 장기간 부재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민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영상이 혜은이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최 변호사가 그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귀하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일에 중독되어 있으며 갑자기 가족 생활에 관여하기로 결정한 아버지로 묘사하려 합니다. 그녀는 혜은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귀하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아동 학대를 날조했다고 말합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김 사장님, 최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이것이 아동 학대 소송의 현실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혜은이의 양육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창백해졌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최 변호사가 확신 있게 말했다. 증거가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싸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민호는 잠시 동안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3년 전 그는 지연을 만났을 때 그녀가 완벽한 동반자라고 생각했다. 지적이고 우아하며 야망이 있었다. 혜은이에게도 친절했다. 적어도 처음에는. 민호의 첫 번째 아내 서연은 혜은이가 4살 때 자동차 사고로 삶을 마감했다. 그는 1년 동안 홀로 육아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했고 그때 지연을 만났다. 그녀는 민호의 회사의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했고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결혼 첫 해는 완벽했다. 지연은 혜은이를 자신의 딸처럼 돌보는 것 같았고 민호는 마침내 균형 잡힌 삶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지연은 혜은이보다 자신의 사회생활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종종 혜은이를 가정부에게 맡겼다. 민호가 더 자주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다. 그는 이제 그 모든 징후를 볼 수 있었다. 혜은이가 점점 조용해지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는 그것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 많은 선물과 주말 나들이로 보상하려 했다. 얼마나 맹목적이었는가 그는 생각했다. 모든 신호가 거기 있었는데 그는 보지 못했다. 아빠? 혜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녀는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팔을 벌렸다. 여기 있구나, 혜은아. 무슨 일이야? 때묻히오 파운틴다스. 혜은이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배고파요. 민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다. 그는 통화하느라 잊고 있었다. 미안해, 혜은아. 아빠가 지금 점심을 준비할게. 그는 혜은이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재료가 거의 없었다. 지연은 항상 고급 식료품점에서 쇼핑을 한다고 말했지만 냉장고에는 와인 몇 병과 시들어가는 채소만 있었다. 피자 시켜 먹을까? 민호가 제안했다. 혜은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지연 이모는 피자가 정크푸드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가끔은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어떤 토핑을 좋아해? 혜은이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민호의 가슴이 또 한 번 아팠다. 혜은이가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다니. 그는 마지막으로 혜은이와 피자를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하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일상적인 즐거움을 그녀가 놓쳤을까? 그럼 여러 가지 토핑으로 시켜보자. 네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아보는 거야. 피자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서랍에서 종이와 색연필을 꺼내 혜은이에게 건넸다. 그림 그릴래? 혜은이는 조심스럽게 색연필을 받아들었다. 그려도 돼요? 네,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려도 돼. 혜은이는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점점 더 자신감을 갖고 그렸다. 민호는 그녀가 그림에 집중하는 동안 지난 몇 달간의 은행 명세서를 검토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연은 매달 상당한 금액의 가족 생활비를 받았지만 그 돈은 혜은이의 필요에 거의 쓰이지 않았다. 대신 고급 쇼핑, 스파 고급 레스토랑에 쓰인 흔적이 있었다. 혜은이의 학교 급식비도 몇 달간 미납된 상태였다. 피자가 배달되자 혜은이는 흥분하며 그림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다양한 토핑의 피자를 맛보았다. 혜은이는 특히 치즈 피자를 좋아했고 민호는 그녀가 오랜만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아빠, 내가 그린 그림 볼래요? 혜은이가 식사를 마치고 물었다. 물론이지. 민호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그림이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손을 잡고 있었다.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집 안에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고 창문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뭐니, 혜운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검은 그림자를 가리키며. 혜운이는 그림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연 이모예요. 그녀는 화가 났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민호는 아이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지연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 혜운아, 오늘 오후에 우리가 경찰서에 가야 해.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내게 질문할 거야. 그들은 지연 이모에 대해,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할 거야. 혜운이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말하면 안 돼요. 지연 이모가 말했어요. 비밀이라고. 민호는 혜운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혜운아, 이제 비밀은 없어.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건 정말 용감한 일이야. 혜운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같이 있을 거예요. 물론이지.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오후에 민호는 혜운이를 데리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의 강혜진 경위를 만났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혜운이를 맞이했다. 안녕 혜운아. 난 혜진이라고 해.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밝은 색의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며진 특별 인터뷰실로 그들을 안내했다. 여기서 이야기를 나눌 거야. 괜찮니? 혜운이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 선생님, 잠시 밖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강경희가 민호에게 말했다. 혜운이는 여기 우리 동료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심리학자인 이수진을 소개했다. 그녀는 혜운이에게 친절하게 인사했다. 민호는 혜운이를 안심시켰다. 금방 돌아올게. 이 좋은 선생님과 놀고 있으면 돼. 강경희와 민호는 밖으로 나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초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 선생님,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강경희가 말했다. 오늘 아침 박지연 씨가 먼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그녀를 폭력적으로 집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혜운이에 대한 양육권을 요구하며 긴급보호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증거가 있습니다. 영상이 혜운이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 사장님이 가져오신 증거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박 씨의 주장도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혜운이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겨우 7살입니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녀에게 이런 부담을. 저희는 아이들과 인터뷰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강경희가 안심시켰다. 이수진 박사는 아동심리학 분야에서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운이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수진 박사가 혜운이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 대화는 녹화될 것이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선생님의 증거를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1시간 후 이수진 박사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이었지만 눈에는 분노의 흔적이 있었다. 혜운이는 어떻습니까? 민호가 즉시 물었다. 그녀는 지금 휴게실에서 과자를 먹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함께 있습니다. 이 박사가 대답했다. 김 선생님, 혜운이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그녀가 경험한 학대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 박사는 노트를 펼쳤다. 혜운이에 따르면 박지연 씨는 선생님이 출장 중일 때마다 그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때로는 24시간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물과 음식은 최소한으로 제공됐습니다. 혜운이가 울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박 씨는 그녀를 더 오래 가두었습니다.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이 박사는 계속했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증거도 있습니다. 박 씨는 혜운이에게 그녀가 쓸모없다, 귀찮다, 심지어 선생님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 씨가 혜운이에게 그녀의 생모가 그녀를 버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민호는 격분했다. 뭐라고요? 서연은 자동차 사고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강경희가 진정시켰다. 이것은 모두 기록됐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박지연 씨는 혜운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강경희가 설명했다. 박 S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혜운이는 선생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 방문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고 혜운이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혜운이에게 최선인 것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경찰서를 나왔을 때 민호는 갑자기 카메라 플래시에 눈이 부셨다. 건물 밖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김민호 사장님,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 대해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박지연 씨의 학대 혐의가 사실입니까? 테크비전의 CEO로서 이 스캔들이 회사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호는 혜운이를 보호하듯 안고 그들 사이를 뚫고 주차된 차로 빠르게 향했다. 뒤에서 초의 변호사가 기자들을 막아섰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 사장님의 최우선 순위는 딸의 안전과 복지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법적 절차가 진행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혜운이는 무서워하며 민호에게 물었다.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사진을 찍어요? 우리가 나쁜 일을 했어요? 민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니, 혜운아.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왜 저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이 많은 거야. 걱정하지 마이죠. 그는 차를 출발시키며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언론이 이 일을 알게 됐죠? 아마도 박 씨가 제보했을 겁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다. 이것은 그녀의 전략의 일부입니다. 공개적인 압력을 통해 선생님을 굴복시키려는 것이죠. 그녀는 테크비전의 주계 영향을 미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은 언론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집으로 가서 혜운이와 함께 있으세요. 내일 아침 우리가 공식 성명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 집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씨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통화를 마친 민호는 백미러로 혜운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작고 취약해 보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혜운아,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집에 도착하면 무엇을 하고 싶니? 혜운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소심하게 대답했다. 그림 더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어떤 맛을 좋아해? 모르겠어요. 지연 이모는 아이스크림이 이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민호는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다. 혜운이가 얼마나 많은 일상적인 즐거움을 놓쳤는지. 그럼 여러 맛을 사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걸 찾아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편의점에 들러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샀다. 혜운이는 초콜릿 맛을 가장 좋아했고 민호는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는 즉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경비회사에 연락해 추가 감시를 요청했다. 그는 지연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고 혜운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그날 밤 혜운이를 재운 후 민호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회사에서 온 수십 개의 메시지가 있었고 대부분은 그의 갑작스러운 휴가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몇몇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학대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민호 씨,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귀하의 참석이 요청됩니다.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테크비전은 공개 기업이었고 이런 스캔들은 주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우선순위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혜운이었다. 그는 간단히 답장했다. 이해합니다. 내일 화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닫고 혜운이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그녀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작은 형태가 이불 아래 웅크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해, 혜운아. 그는 속삭였다. 아빠가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민호는 자신이 앞으로 닥칠 어려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법정 싸움,
회사의 압력, 언론의 관심. 하지만 그는 혜은이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내일은 새로운 싸움의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적어도 혜은이는 안전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혜은이가 깨기 전에 이사회 화상 회의를 마치고 싶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노트북을 열자 이미 이메일이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었고 나머지는 걱정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의 메시지였다. 정확히 9시 그는 테크비전 이사회와의 화상 회의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8명의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 사장님,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사회 의장인 박종우가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혜은이가 겪은 학대, 지연의 행동,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조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해합니다. 박 의장이 말했다. 개인적인 비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우려는 이 문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 아침 주가가 7%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저는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오늘 오후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다.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원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스캔들은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칩니다. 제 딸이 학대받은 것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민호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자신을 진정시켰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딸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박 의장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민호 씨. 하지만 회사의 안정을 위해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잠시 CEO직을 내려놓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테크비전을 10년 전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국내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이 회사는 그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딸이 더 중요했다. 임시로 물러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최영준 CEO가 임시 CEO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해결되면 저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복귀할 것입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결국 박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락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공식 발표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호 씨, 개인적으로는 당신의 딸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지자 민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혜은이가 우선이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혜은이가 잠옷 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좋은 아침, 혜은아. 잘 잤니? 혜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고파요. 그럼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보자. 오늘은 뭐가 먹고 싶어? 팬케이크요. 혜은이가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민호는 웃었다. 팬케이크가 좋겠다. 그들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는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최 변호사와 2명의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 혜은아. 민호가 말했다. 아빠가 문 좀 열고 올게. 그는 현관문을 열고 최 변호사를 맞이했다. 아침부터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어 바로 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이쪽은 강태우 박사입니다. 아동심리학자이고 옆에 계신 분은 정혜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법원에서 혜은이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민호는 놀랐다. 이렇게 빨리요? 박지연 씨가 어제 저녁 긴급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혜은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임시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 변호사가 안심시켰다. 저희가 대응했고 판사는 중립적인 평가를 명령했습니다. 강 박사와 정 선생님이 혜은이와 대화하고 그녀의 현재 상태와 환경을 평가할 것입니다.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혜은이는 부엌에 있습니다.
저희는 막 아침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강 박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저희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혜운이와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강 박사와 정사회복지사는 민호와 혜운이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혜운이의 그림을 보고 심지어 간단한 보드게임도 했다. 혜운이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했지만 곧 편안해졌다. 특히 강 박사가 그녀의 그림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을 때 오후가 되자 강 박사는 혜운이에게 물었다. 혜운아, 너랑 좀 더 이야기해도 될까? 내 방을 보여줄래? 혜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민호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혜운아. 강 선생님은 너랑 친구가 되고 싶으신 거야. 혜운이와 강 박사가 위층으로 올라간 후 정사회복지사가 민호에게 말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운이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해 보입니다. 학대의 징후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선생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호는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정사회복지사가 말했다. 학대자들은 종종 매우 교묘합니다. 특히 박 씨처럼 사회적으로 능숙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선생님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최 변호사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몇 분 동안 통화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입니까? 민호가 물었다. 박지연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는 선생님이 알코올 중독자이며 과거에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혜운이에게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이라고요? 저는 거의 술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증인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생님이 술에 취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봤다는 몇몇 사람들이요. 누구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아마도 그녀의 친구들일 겁니다.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성격을 공격하는 것이요. 민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우리도 기자회견을 열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그저 그녀의 말 대 그의 말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증거와 혜운이의 증언,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시간 후 강 박사가 혜운이와 함께 내려왔다. 혜운이는 이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고 심지어 강 박사와 함께 웃기도 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나요? 민호가 물었다. 네, 강 박사가 대답했다. 혜운이는 매우 용감한 아이입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겪었지만 회복력이 놀랍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이것은 제 예비 평가입니다. 혜운이는 분명히 학대를 경험했습니다만 그것은 선생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혜운이의 현재 환경은 안정적이고 지지적으로 보입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나 강 박사가 계속했다. 혜운이는 여전히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에게도 매우 스트레스가 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혜운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강 박사가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김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혜운이가 제게 말한 것 중에 매우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혜운이가 고열로 아팠을 때 박지연 씨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녀를 방에 가두고 물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혜운이가 가벼운 감기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방치는 심각한 학대 형태입니다. 정사회복지사가 끼어들었다. 이것은 우리 보고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민호는 혜운이에게 물었다. 강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게 어땠어? 혜운이는 잠시 생각했다. 좋았어요. 그는 제 그림이 정말 예쁘대요. 그리고 지연 이모에 대해 물어봤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지연 이모에 대해 뭐라고 말했니? 혜운이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았다. 진실을 말했어요. 아빠가 말한 것처럼요. 아프고 배고팠던 것, 방에 갇혔던 것, 다요. 민호는 혜운이를 안아주었다. 정말 용감했구나, 혜운아.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질 때.
그날 오후 늦게 최 변호사가 다시 전화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강 박사와 정 사회복지사의 보고서 덕분에 판사가 혜은이의 임시 양육권을 선생님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박지연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법원의 허가 없이 혜은이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민호는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나 최 변호사가 계속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박 씨는 필사적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선생님의 성격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지금은 언론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혜은이에게 집중하세요. 저희가 나머지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조심하세요. 박 씨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통화를 마친 민호는 거실로 돌아갔다. 혜은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뉴스 속보였다. 화면에는 지연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내 남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는 술에 취하면 통제를 잃습니다. 나는 혜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나를 폭력적으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나는 혜은이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민호는 재빨리 채널을 바꿨다. 혜은아, 저런 건 보지 않는 게 좋겠다. 혜은이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지연 이모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빠는 한 번도 소리 지른 적도 없어요. 민호는 혜은이 옆에 앉았다. 맞아, 혜은아. 지연 이모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진실은 항상 밝혀져. 혜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지연 이모는 다시 여기 올 거예요? 아니,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여기 오지 못해. 판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 혜은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다른 걱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럼 다른 이모가 올 거예요? 민호는 혜은이의 질문에 놀랐다. 그는 혜은이가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맡겨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혜은아,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 있을 거야. 아빠가 너를 돌볼 거야. 약속할게. 하지만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빠요.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은 아니야, 혜은아. 아빠가 회사에 얘기했어. 앞으로는 너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정말요? 혜은이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이야. 민호는 혜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저녁 혜은이를 재운 후 민호는 거실에서 최영준 CEO와 화상 통화를 했다. 영준은 오랜 친구이자 테크비전의 공동 창업자였다. 임시 CEO로서 첫날은 어땠어? 민호가 물었다. 영준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정신없었어.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언론은 계속 전화하고.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너는 혜은이에게 집중해. 고마워, 영준아. 이건 너에게 부담을 주려던 게 아니었어. 농담 마, 민호야. 우리는 이 회사를 함께 시작했어. 내가 잠시 책임을 맡는 건 당연해. 게다가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우리는 지연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난 항상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의 직감이 맞았어. 혜은이는 어때? 영준이 물었다. 천천히 회복 중이야. 그녀는 강하고 회복력이 있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도 그래. 이 일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 자책하지 마, 민호야. 네가 알게 된 순간 너는 올바른 일을 했어. 고마워, 영준아. 정말로.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니 집 앞에 주차된 차가 보였다. 그는 즉시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지만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민호는 경비회사에 전화했다. 제 집 앞에 수상한 차량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몇 분 후 경비원이 차량에 접근했다. 그 차는 재빨리 출발해 사라졌다. 경비원은 번호판을 확인했고 민호에게 다시 전화했다. 김 선생님, 그 차는 렌터카였습니다. 내일 렌터카 회사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민호는 불안해졌다. 누가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 지연일까? 아니면 그녀가 고용한 누군가? 그는 초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황을 설명하며. 대답은 빠르게 왔다. 내일 법원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민호는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다시 확인했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혜은이의 방으로 가서
그녀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곤히 자고 있었고 작은 테디베어를 꼭 안고 있었다. 민호는 혜은이의 방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오늘 밤만큼은 그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군가가 그의 딸을 다시 다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소파에서 깼다. 그는 혜은이가 여전히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조용히 방을 나와 커피를 준비하려 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는 경찰관 2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불안함을 느끼며 그는 문을 열었다. 김민호 씨이십니까? 장경관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지연 씨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어제 밤 그녀를 위협했다고 주장합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어제 밤 내내 이 집에 있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질문을 몇 가지 드려야 합니다, 선생님. 민호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그는 자신이 어제 저녁 내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보안 카메라 영상도 보여주었고 최영준과의 화상통화 기록도 제공했다. 경찰관들은 메모를 하고 민호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결론지었다.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이런 주장이 들어오면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거짓 신고입니다. 박지연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민호는 즉시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건 새로운 전술입니다. 초의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녀는 선생님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법원에 보고할 것이며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것입니다. 민호는 지쳤다. 이 모든 공격과 거짓말은 그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혜은이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혜은이가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왔을 때 그는 모든 걱정을 숨기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 혜은아, 잘 잤니? 다능샤바. 아빠는요? 소파에서 주무셨어요? 민호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혜은이는 작게 미소 지었다. 밤에 깼는데 아빠가 거기 계셔서 안심했어요. 지연 이모는 한 번도 제 방에서 주무신 적 없어요.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혜은이가 점점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그가 물었다. 혜은이는 잠시 생각했다. 동물원에 가도 돼요? 민호는 밝게 웃었다. 물론이지. 동물원에 가자. 그는 혜은이가 아침을 먹는 동안 최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혜은이와 동물원에 갑니다. 문제 없을까요? 대답이 왔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금쯤이면 언론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저희가 박 씨의 거짓 주장에 대응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혜은이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는 혜은이에게 정상적인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다. 동물원 방문, 아이스크림, 웃음. 법적 싸움은 내일로 미룰 수 있었다. 준비됐니, 혜은아? 그는 딸에게 물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혜은이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임을 알았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그는 혜은이가 다시 미소 짓는 것을 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동물원에서의 하루는 혜은이에게 마법 같았다. 그녀는 거의 모든 동물들 앞에서 감탄했고 특히 판다를 보았을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민호는 오랫동안 딸의 그런 순수한 행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완벽한 하루는 오래 가지 않았다. 코끼리 우리 근처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김 사장님, 아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알코올 중독이십니까? 민호는 즉시 혜은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그 기자에게 다가갔다. 제발 그만두세요. 제 딸과 함께 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혜은아! 내 아빠가 널 무섭게 했니? 지연 이모가 그랬듯이? 민호는 분노로 떨었지만 혜은이를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면 경비원을 부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 있던 몇몇 방문객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그 기자를 막아섰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다니. 한 노년의 여성이 말했다.
민호는 그 친절한 방문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둘러 혜은이와 함께 동물원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혜은이는 조용했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어이, 아빠 왜 그 아저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혜은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혜은아, 가끔 어른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이상한 질문을 해. 그 사람은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기자였어. 하지만 그는 진실을 모르고 있어. 지연 이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혜은이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래,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곧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혜은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그들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최 변호사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최 변호사 외에도 강 심리학자와 정 사회복지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민호가 물었다. 나쁜 소식입니다. 초의 변호사가 말했다. 박지연 씨가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과거에 폭력적이었다는 증인들을 데려왔습니다. 누구죠? 베라소 그녀의 친구들입니다. 2명은 선생님이 지연 씨를 위협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고, 1명은 선생님이 술에 취해 회사 행사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민호는 충격받았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언제쯤 알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그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판사는 이 주장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일 긴급 청문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사회복지사가 끼어들었다. 법원은 오늘 혜은이와의 추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지연 씨의 변호사가 혜은이가 코칭을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이 이어질 건가요? 네, 최 변호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혜은이의 증언과 무엇보다 중요한 그녀의 전문가 평가입니다. 강 박사님과 정 선생님은 혜은이가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혜은이는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강 박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는 아빠랑 있고 싶어요. 지연 이모랑은 안 가고 싶어요. 그녀는 나쁜 사람이에요. 강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어, 혜은아. 우리도 네가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너에게 몇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 혜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최 변호사와 내일의 청문회에 대해 상담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호가 물었다. 진실을 말하세요. 최 변호사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회사 행사는 항상 녹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회사 행사에서 건배만 하고 그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서연이 돌아가신 이후로 술을 거의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다초의 변호사가 말했다. 선생님의 CEO인 최영준 씨, 그리고 다른 몇몇 동료들이 내일 출석할 것입니다. 1시간 후 강 박사와 정 사회복지사는 혜은이와의 면담을 마쳤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긍정적이었다. 혜은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 박사가 말했다. 그녀의 증언은 신뢰할 수 있으며 코칭의 징후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매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민호는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사회복지사가 덧붙였다. 내일은 어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박 씨의 변호사는 혜은이를 증인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혜은이가 법정에 서야 한다고요? 그건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강 박사가 말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혜은이의 증언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편안한 환경에서 중립적인 질문자와 함께 증언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 제안을 수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민호는 혜은이에게 물었다. 오늘 어땠어, 혜은아? 아, 괜찮았어요. 혜은이가 대답했다. 강 선생님은 친절해요. 그리고 그는 제가 용감하다고 말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맞아, 넌 정말 용감해.
아빠, 혜은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연 이모는 정말 다시 와서 저를 데려갈 수 있어요? 민호는 혜은이의 손을 잡았다. 아니, 혜은아, 그녀는 다시 널 데려갈 수 없어. 아빠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약속할게. 혜은이는 안심한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민호는 그녀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제안했다. 저녁 먹고 영화 보는 건 어때? 네가 고르는 거로. 혜은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겨울왕국 볼 수 있어요? 민호는 웃었다. 물론이지. 그날 밤 그들은 함께 피자를 먹고 영화를 봤다. 혜은이는 영화 내내 노래를 따라 불렀고 민호는 그녀가 평범한 7살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며 기뻤다. 영화가 끝나고 혜은이를 침대에 눕힌 후 민호는 다시 한번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다 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최 변호사가 대답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판사가 혜은이의 직접 증언 대신 비디오 증언을 허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심리학자와 법원 직원이 와서 녹화할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민호가 안도했다. 그리고 청문회는 언제입니까? 오후 2시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증거를 준비할 것입니다. 김 사장님, 이것은 중요한 청문회입니다. 박지연 씨의 주장이 신뢰성을 잃으면 우리는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혜은이를 위해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민호가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정대로 강 심리학자와 법원 직원이 도착했다. 그들은 거실을 편안한 인터뷰 공간으로 설정하고 혜은이에게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혜은아, 오늘 우리는 네가 지연 이모와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녹화할 거야. 강 박사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이것은 판사님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괜찮니? 혜은이는 긴장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강 박사가 계속했다. 어려운 질문은 없을 거야.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면 돼. 그리고 네 아빠는 바로 옆방에 있을 거야. 민호는 혜은이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난 항상 가까이 있을 거야, 혜은아. 그리고 이게 끝나면 우리는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거야. 혜은이의 인터뷰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민호는 옆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혜은이가 나왔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잘했니, 혜은아? 민호가 물었다. 아이스네. 혜은이가 대답했다. 다 말했어요. 지연 이모가 나쁜 일들을 한 것. 강 박사가 민호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명확하고 일관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민호는 약속대로 혜은이를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를 친구네 집에 맡기고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혜은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민이의 부모님은 상황을 이해하고 기꺼이 혜은이를 돌봐주기로 했다. 걱정 마세요. 김 선생님, 지민이의 어머니인 이미경 씨가 말했다. 아이들은 함께 놀고 저희가 잘 돌볼게요. 집중해서 청문회에 임하세요. 민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민호는 그들을 무시하고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 안에서 그는 최 변호사와 그들의 증인들을 만났다. 영준이 거기 있었고 민호의 비서인 김지영도 함께 있었다. 또한 놀랍게도 전 가정부인 이미숙 씨도 있었다. 미숙 씨, 민호가 놀라서 말했다. 어떻게 연락이 닿았죠? 미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최 변호사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본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6개월 전 갑자기 해고되었다. 지연은 그녀가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민호는 항상 그 주장에 의구심을 가졌다. 미숙은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일했고 혜은이를 매우 사랑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호가 물었다. 미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박 여사님이 혜은이를 학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루는 혜은이가 물을 쏟았는데 박 여사님이 그녀를 방에 가두고 하루 종일 물과 음식 없이 놔두었습니다. 제가 혜은이에게 몰래 물을 가져다 주려고 했을 때 박 여사님이 저를 발견하고 해고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박 여사님이 협박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저를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김 사장님, 그런 스캔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혜운이를 위해서. 민호는 감사의 마음으로 미숙의 손을 잡았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씨. 이것이 혜운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지연의 변호사는 민호가 알코올 중독이며 폭력적이라는 증인들의 진술을 제시했다. 그들은 또한 혜운이가 아버지에 의해 코칭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의 변호사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는 회사 행사의 비디오를 보여주었고 그곳에서 민호는 항상 절제되어 있었다. 영준과 지영은 민호가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로 미숙의 증언이 제시되었다. 미숙은 지연이 혜운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해고되었는지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는 또한 지연이 혜운이는 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혜운이의 비디오 증언이 재생되었을 때였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혜운이가 경험한 학대에 대해 순수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지연 이모는 제가 나쁜 아이라서 밥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혜운이가 화면에서 말했다. 그리고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저를 사랑해요. 증언이 끝났을 때 판사는 지연에게 직접 질문했다. 박지연 씨, 이 모든 증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연은 여전히 우아하고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판사님. 저는 혜운이를 내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민호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디오,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태블릿을 보여주며 그것은 지연이 혜운이에게 소리치고 그녀를 방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맥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혜운이는 매우 버릇없게 굴었고 저는 단지 훈육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이를 방에 가두고 음식과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적절한 훈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는 1시간의 휴정을 선언했다. 그 시간 동안 민호는 초의 변호사와 함께 판사의 결정을 기다렸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호가 불안하게 물었다.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다. 혜운이의 증언은 매우 강력했고 미숙 씨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박 씨의 증인들은 모두 그녀의 친한 친구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신뢰성은 의심스럽습니다. 마침내 청문회가 재개되었고 판사는 그의 결정을 발표했다. 본 법원은 제시된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혜운이에 대한 학대 혐의는 매우 심각하며 그 증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혜운이의 전적인 양육권을 김민호 씨에게 부여하며 박지연 씨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발부합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판사가 계속했다. 박지연 씨의 거짓 주장과 위증에 관한 문제는 검찰에 회부될 것입니다. 이 법정은 아동학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짐이었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봐야 합니까? 법정이 조용해졌다. 지연의 폭발은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다. 법정 모독죄입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다. 박지연 씨, 귀하는 구금될 것입니다. 지연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여전히 소리치고 저항하면서. 청문회가 끝난 후 민호는 초의 변호사 영준 그리고 미숙과 함께 법원 밖으로 나왔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민호가 최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혼 절차가 계속될 것입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박 씨는 아마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지만 중요한 승리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혜운이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미숙 씨, 그는 전 가정부에게 말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운이를 위해 용기를 내주셔서. 미숙은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특별합니다, 김 사장님. 저는 그저 올바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혹시 다시 저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혜운이는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미숙의 눈이 빛났다. 정말로요?
저는 영광입니다, 김 사장님. 민호는 서둘러 지민이네 집으로 향했다. 혜은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민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혜은이와 지민이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혜은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어떻게 됐어요, 아빠? 그녀가 불안하게 물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아들었다. 좋은 소식이야, 혜은아. 이제 지연 이모는 다시는 널 볼 수 없어. 판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 혜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혜은아. 이제 우리 둘만 있을 거야.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 미숙 이모가 다시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혜은이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미숙 이모요. 정말요? 언제요? 내일부터.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먹어야겠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혜은이가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긴 치유의 여정이 있었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은 지나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영준이었다. 축하해, 민호야. 영준이 말했다. 뉴스를 봤어. 너와 혜은이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야. 고마워, 영준아. 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넌 언제 회사로 돌아올 계획이니? 영준이 물었다. 투자자들이 물어보고 있어. 민호는 혜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복하게 부엌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가 결심했다. 혜은이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 다 그래. 당분간 집에서 일할 계획이야. 괜찮을까? 물론이지. 영준이 대답했다. 난 그냥 물어본 것뿐이야.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 너와 혜은이에게 집중해. 통화를 마친 민호는 혜은이에게 물었다. 뭐 먹고 싶어, 혜은아? 혜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대답했다. 치킨이요. 민호는 웃었다. 치킨이 좋겠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보드게임을 하고 영화를 봤다. 그날 밤 혜은이를 재운 후 민호는 그녀의 방에 잠시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단 일주일 전 그는 자신의 딸이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그들은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혜은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민호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테크비전은 그의 꿈이자 성취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혜은이가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좋은 꿈 꿔, 혜은아. 그가 속삭였다.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그날 밤 이후로 2달이 지났다. 민호와 혜은이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법정 싸움은 마침내 끝났고 지연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3년형을 선고받았고 혜은이에 대한 영구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이혼 절차도 민호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혜은이의 회복이었다. 매주 2번 그녀는 강태우 박사와의 심리치료 세션을 가졌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다. 혜은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혜은이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은이의 세션이 끝난 후 강 박사가 민호에게 말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혜은이가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고 내가 떠날까봐 걱정합니다. 얼마나 더 오래 이런 증상이 계속될까요? 강 박사는 이해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트라우마의 회복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겁니다. 혜은이가 지연에게 1년 이상 학대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복 과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계속하세요. 강 박사가 미소 지었다. 일관된 루틴,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의 웰빙은 아이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호는 강 박사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혜운이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직업적 삶에 있었다. 테크비전으로 돌아가는 대신 민호는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 그는 영준에게 일상적인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전략적 결정과 중요한 미팅에만 참여했다. 이사회는 처음에는 우려를 표했지만 회사가 영준의 지도 아래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점차 이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였다. 민호는 혜운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만 일했고 그녀가 돌아오면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간단한 게임을 했다. 주말에는 공원, 박물관 또는 혜운이가 좋아하는 다른 장소로 나들이를 갔다. 이러한 변화는 민호에게도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혜운이의 학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죄책감과 계속 싸웠다. 강 박사의 권고에 따라 민호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는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로부터 배우며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호와 혜운이는 아파트 근처의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혜운이는 이제 체중이 늘어 건강해 보였고 그녀의 미소는 더 자주, 더 진실되게 나타났다. 그들이 강변을 따라 걷고 있을 때 혜운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어땠어요? 민호는 잠시 멈췄다. 혜운이가 생모인 서연에 대해 물어본 것은 오랜만이었다. 지연이 혜운이에게 서연이 그녀를 버렸다고 거짓말한 이후로 그것은 금기시된 주제가 되어 있었다.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어. 민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벤치에 앉으며.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웠지.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었지. 혜운이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래, 민호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어. 특히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해 일했지. 혜운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연 이모가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건 거짓말이죠. 민호의 심장이 아팠다. 물론 거짓말이야, 혜운아. 엄마는 널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어. 네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행복으로 울었어. 그리고 네가 자라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지. 그럼 왜 엄마는 갔어요? 혜운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7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혜운아. 큰 사고가 있었어. 엄마는 돌아오고 싶었지만 하늘나라로 가야 했어. 그녀는 매일 널 지켜보고 있고 항상 널 사랑해. 혜운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민호는 혜운이를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혜운아. 하지만 엄마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어. 그리고 넌 엄마를 많이 닮았어. 내 미소, 내 친절함, 내 용기. 그건 모두 엄마에게서 온 거야. 혜운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엄마 사진 볼 수 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집에 가면 앨범을 찾아볼게. 그들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오래된 앨범을 찾아 거실 테이블에 펼쳤다. 그것은 몇 년 동안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서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여기 있구나, 그가 말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며. 이건 엄마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야. 사진 속에서 젊은 서연은 대학 캠퍼스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바람에 흩날리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엄마가 정말 예뻐요, 혜운이가 속삭였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여기 민호가 다른 페이지로 넘겼다. 이건 우리 결혼식이야.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민호는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은 신생아 혜운이를 팔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과 사랑이 가득했다. 엄마가 저를 안고 있어요. 혜운이가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래. 민호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너를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 했어. 넌 그녀의 전부였어. 그들은 오후 내내 앨범을 넘겼다. 혜운이의 첫 번째 생일, 공원에서의 소풍, 가족 휴가. 서연은 모든 사진에서 빛나고 있었고 혜운이를 끝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혜운이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지 물론이지. 민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그럴 거야. 그날 밤 혜운이를 재운 후 민호는 오래된 사진들을 계속 살펴보았다. 그는 특별한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다.
서연이 사회복지센터에서 학대받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녀의 주변에 모여 있었다. 민호는 갑자기 영감을 받았다. 서연은 항상 취약한 아이들을 돕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딸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것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는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학대받은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 서연의 이름을 딴 재단. 그것은 서연의 유산을 기리는 방법이 될 것이고 혜운이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날 민호는 이 아이디어를 영준과 상의했다. 서연재단 민호가 설명했다.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무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될 거야. 영준은 감명받은 표정이었다. 훌륭한 아이디어야, 민호야. 서연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어떻게 도울까? 재정적인 부분은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경영구조와 법적 측면에서 조언이 필요해. 그리고 회사의 CSR 이니셔티브와 연계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영준이 즉시 대답했다. 테크비전은 이 재단을 우리의 주요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로 지원할 수 있어. 우리는 기술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다른 기업들의 참여도 독려할 수 있어. 민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영준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 혜운이에게는 말했어? 영준이 물었다. 아직. 먼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싶었어. 오늘 저녁에 이야기해볼 생각이야. 그날 저녁 식사 후 민호는 혜운이에게 그의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혜운아,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 그가 시작했다. 엄마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려고 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들을 돕는 곳이 될 거야. 혜운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헤어드케어.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그 아이들을 도울 거야. 그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혜운이는 잠시 생각했다. 지연 이모가 저에게 한 것처럼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불행히도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혜운이의 눈이 빛났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민호는 놀랐다. 그는 혜운이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 어떻게 돕고 싶니? 혜운이는 잠시 생각했다. 제 그림을 줄 수 있어요. 슬픈 아이들이 보면 행복해질 수 있게요. 그리고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작은 딸이 이미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니. 서연이 그녀에게 준 유산이었다. 그건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야, 혜운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네 그림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거야. 그날 밤 이후로 서연재단은 더 이상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호와 혜운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민호는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동안 혜운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여했다. 그녀는 재단 로고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건 용감한 소녀라는 책이에요. 그녀가 어느 날 저녁 민호에게 설명했다. 자신이 그린 여러 페이지를 보여주며 슬픈 소녀가 행복을 다시 찾는 이야기예요. 민호는 감동받았다. 그림은 단순했지만 그 메시지는 강력했다. 그는 이 그림책이 실제로 출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재단 설립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혜운이의 치료도 계속되었다. 이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강 박사를 만났고 큰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혜운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입니다. 강 박사가 민호에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트라우마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다. 어느 날 밤, 혜운이는 특히 심한 악몽에 시달렸다. 민호는 그녀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 재빨리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혜운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그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다. 혜운이는 흐느꼈다. 지연 이모가 돌아왔어요. 그녀가 저를 다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건 그냥 꿈이었어. 혜운아, 지연 이모는 여기 올 수 없어. 넌 안전해. 혜운이는 민호의 셔츠를 꽉 쥐었다. 약속하세요, 아바. 약속하세요. 제가 안전하다고? 약속할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절대로.
민호는 혜운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그녀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딸이 여전히 겪고 있는 두려움에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강 박사가 말했듯이 치유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이다. 다음 날, 민호는 혜운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강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운이가 어젯밤에 심한 악몽을 꿨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요. 유발 요인이 있었을까요? 강 박사가 물었다. 민호는 생각했다. 어제 뉴스에서 지연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혜운이가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강 박사가 대답했다. 트라우마 반응은 종종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됩니다. 이것이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발짝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운이에게 안전함을 상기시키고 그녀의 두려움을 검증해 주세요. 그건 그냥 꿈이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네가 두려운 것을 이해해. 하지만 지금 넌 안전해. 내가 널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민호는 조언에 감사했다. 그는 혜운이의 치유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혜운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갔을 때 그녀가 평소보다 조용한 것을 알아차렸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혜운아? 그가 물었다. 혜운이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민지가 물어봤어요. 왜 제 엄마가 학교에 오지 않는지. 민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런 질문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뭐라고 대답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고 지연 이모는 나쁜 일을 해서 더 이상 우리와 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혜운이가 대답했다. 그게 맞나요, 아빠?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혜운아. 그건 정확해. 네가 매우 용감하고 정직하게 대답했구나. 민지가 그랬어요. 그녀의 부모님도 이혼했대요. 그래서 그녀는 이해한대요. 혜운이가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것 참 좋구나. 친구들이 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운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민호는 놀랐다. 새 집. 지금 집이 마음에 들지 않니? 혜운이는 고개를 저었다. 가끔 지연 이모가 있던 방을 지날 때 무서워요. 그리고 제 방에서 가끔 그녀가 문을 잠그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이 아파트에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혜운이에게는 그것이 트라우마의 장소라는 것을 이해했다. 물론이지, 혜운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 집을 찾을 수 있어. 네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혜운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정원이 있는 집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방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어요. 민호는 웃었다. 정원과 노란색 방이 있는 집, 좋은 생각이야. 이번 주말에 찾아보자. 그날 저녁 혜운이가 잠든 후 민호는 새 집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강남의 번화한 지역보다는 더 조용하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을 찾고 있었다. 아마도 분당이나 일산 같은 서울 근교,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서현재단을 위한 계획을 계속 발전시켰다. 오늘 그는 유명한 아동권리 변호사인 박준영 씨와 미팅을 가졌다. 준영은 재단의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추천해 주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위한 옹호단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준영이 제안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혁을 추진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더 나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민호는 이 비전에 감명받았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호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회사 확장, 새로운 시장 진출, 그리고 더 많은 성공을 꿈꾸고 있었다. 지금 그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었다. 혜운이의 행복과 회복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은 서연의 유산을 기리는 것이었다. 물론 테크비전은 여전히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더 이상 중심은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지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목적이 있는 시간이라고 느꼈다. 그는 마침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민호는 혜운이의 방으로 가서 그녀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좋은 꿈 꿔 내 작은 용사. 그가 속삭였다. 내일은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일산의 고즈넉한 주택가에 위치한 새 집은 민호와 혜운이에게 완벽한 보금자리였다. 서울 강남의 번잡한 아파트와는 달리 이곳은 넓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단독 주택이었다. 혜운이의 방은 그녀가 원했던 대로 밝은 노란색으로 꾸며졌고 창문에서는 작은 정원과 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혜운이는 자신의 방 창문가에 서서 아래 정원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꽃을 심고 있었고 땀으로 이마가 젖어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정원 가꾸기에 열중해 있었다. 강 박사는 이것이 민호에게도 일종의 치유 활동이라고 말했다. 혜운이는 민호가 심는 꽃들을 알아보았다. 분홍색 진달래, 하얀 목련, 그리고 노란 개나리였다. 모두 봄을 알리는 꽃들이었다. 지금은 4월 초였고 모든 것이 다시 생명을 얻는 시기였다. 혜운아, 내려와서 도와줄래? 민호가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불렀다. 혜운이는 밝게 웃으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밖으로 나가자 상쾌한 봄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여기. 민호가 작은 삽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 자리에 진달래를 심으면 어떨까? 혜운이는 열심히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는 느낌이 좋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느낌을 주었다. 그녀와 아버지가 함께 집을 가꾸고 새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 엄마도 꽃을 좋아했어요? 혜운이가 갑자기 물었다. 민호는 잠시 일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응, 정말 좋아했어. 특히 진달래를 좋아했지. 봄이 시작될 때 항상 집에 진달래를 가져왔어. 혜운이는 자신이 심고 있는 분홍꽃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그럼 이건 엄마를 위한 거네요. 그래, 민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엄마를 위한 거야. 그들은 조용히 함께 일했다. 혜운이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꽃을 심었고 민호는 더 큰 관목을 심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은 몇 개월 전의 혼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정원 일을 마친 후 그들은 현관 계단에 앉아 레모네이드를 마셨다. 아빠, 서연재단은 언제 시작해요? 혜운이가 물었다. 민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다음 달에 공식 출범할 거야. 우리는 이미 사무실을 구했고 직원들도 몇 명 고용했어. 준비가 거의 다 됐어. 저도 거기 가서 도울 수 있어요? 혜운이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다. 물론이지. 네가 그린 그림들은 이미 재단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 그리고 네가 쓴 이야기, 용감한 소녀가 다음 주에 출판될 거야. 혜운이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정말요? 제 책이 진짜 책으로 나와요? 민호는 웃었다. 그래, 진짜 책으로. 출판사에서 네 그림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 그들은 내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혜운이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다. 민호는 딸이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혜운아,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어. 네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지 알아. 많은 어른들도 네가 겪은 일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혜운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강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회복력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아빠? 회복력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지. 그리고 너는 그 능력이 정말 뛰어나. 혜운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도 회복력이 있어요. 아빠도 슬펐지만 지금은 다시 웃고 있잖아요. 민호는 감동받았다. 혜운이가 자신의 감정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해자. 내 말이 맞아, 혜운아. 우리 둘 다 회복력이 있어.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어. 그 오후 그들은 서연재단의 출범식을 위한 준비를 했다. 민호는 초대장 목록을 검토하고 혜운이는 행사장을 장식할 그림을 그렸다. 재단의 로고는 혜운이가 디자인한 것을 바탕으로 전문 디자이너가 다듬은 것이었다. 날개가 달린 어린 소녀가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그림에서 천사는 누구예요? 민호가 혜운이의 새 그림을 보며 물었다. 엄마요, 혜운이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다른 아이들도 돕고 싶어 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운이가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머니와 이런 식으로 연결감을 느낀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강 박사였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 박사가 말했다. 혜은이의 최근 심리평가 결과를 검토했는데 그녀의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진전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증상이 크게 감소했고 자존감과 안정감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도 혜은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의 회복력입니다. 강 박사가 계속했다. 많은 아이들은 이런 경험 후에 내면으로 움츠러들거나 분노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혜은이는 그녀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동기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입니다. 서현재단 프로젝트가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강 박사가 동의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목적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그녀와 어머니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지연이 훼손하려고 했던 연결이죠.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혜은이의 방으로 올라갔다. 혜은이는 침대에 앉아 그녀의 용감한 소녀 이야기의 새 버전을 그리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 혜은아? 민호가 문간에 서서 물었다. 두 번째 책을 만들고 있어요. 혜은이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소녀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야기예요. 민호는 웃으며 그녀 옆에 앉았다. 멋진데. 아까 강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셔. 혜은이는 잠시 그림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저 이제 안 아파요, 아빠. 가끔 슬플 때도 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민호는 혜은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알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혜은이는 다시 그림에 집중하며 물었다. 내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갈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한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하셔. 민호의 부모님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혜은이가 학대받는 동안 지연은 그들의 방문을 항상 방해했었다. 지연이 사라진 후 민호는 즉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복구했고 이제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할머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을 만들어 주신대요. 혜은이가 신나게 말했다. 정말? 그거 정말 운이 좋구나.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혜은이가 침대에 누울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가 이를 닦고 잠옷을 입은 후 민호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의 저녁 루틴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아빠, 질문 있어요? 혜은이가 책을 다 읽고 불을 끄기 전에 말했다. 뭐든지 물어봐, 혜은아. 아빠는 지연 이모를 용서했어요? 민호는 이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깊이 생각한 후 정직하게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혜은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연 이모가 너에게 한 일은 너무 나빴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혜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선생님이 그랬어요.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그리고 시간이 걸린대요. 민호는 딸의 지혜에 놀랐다. 강 선생님 말씀이 맞아. 넌 어떠니? 지연 이모를 용서했어? 혜은이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화가 나고 가끔은 그냥 슬퍼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치유의 일부야, 민호가 말했다. 이제 우리의 새 삶에 집중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용서는 시간이 걸려. 혜은이는 하품을 했다. 눈이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좋은 밤 되세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혜은아. 달콤한 꿈 꾸렴. 민호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에 앉았다. 혜은이의 질문이 그의 마음에 맴돌았다. 그는 정말 지연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가 그의 딸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여전히 그의 가슴을 타오르게 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분노가 그를 소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와 혜은이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민호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서현재단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있었다. 출범식이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여러 언론사들이 행사를 취재하기로 했고 몇몇 유명 인사들도 참석을 약속했다. 심지어 아동복지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는 또한 테크비전에서 온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회사는 영준의 지도 아래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지만 이제 그의 역할은 더 전략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집에서 처리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팀은 더 자율적으로 일하게 되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 민호는 이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혜운이와 함께 있을 때는 100% 그녀에게 집중했고 일할 때는 더 집중하고 효과적이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영준이었다. 안녕 민호야. 늦게 전화해서 미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내 의견을 듣고 싶었어. 그들은 20분 동안 사업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여전히 회사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재단 출범식 준비는 어때? 영준이 물었다. 비즈니스 이야기가 끝난 후에 거의 다 됐어. 혜운이도 정말 신나 있어. 그 아이는 정말 놀라워, 영준이 말했다.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강해.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목적이 있어.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이 그녀 자신의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서재로 가서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들이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우리 딸이 너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서연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내처럼 강하고 용감해. 그리고 너처럼 그녀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해. 다음 날 민호와 혜운이는 일찍 일어나 강원도로 가는 길을 나섰다. 차 안에서 혜운이는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저기 봐, 혜운아, 민호가 말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산과 강을 가리키며. 이 길은 엄마와 내가 자주 드라이브 하던 곳이야. 혜운이는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랑 자주 여행했어요? 응. 엄마는 자연을 정말 좋아했어. 우리는 주말마다 서울을 벗어나 이런 곳으로 여행을 왔지. 혜운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우리도 매주말 여행할 수 있어요? 민호는 웃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들이 민호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김영호 할아버지와 이미란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혜운이가 차에서 뛰어나와 그들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녀가 소리쳤다. 그들의 팔에 안기며. 우리 귀여운 손녀, 미란이 말했다. 혜운이를 꼭 안으며. 점점 더 예뻐지는구나. 영호는 민호를 끌어안았다. 잘 지냈니, 아들? 네, 아버지.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들은 따뜻한 시골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고 거실은 밝고 아늑했다. 혜운이는 곧 할머니를 도와 떡을 만들기 시작했고 민호와 영호는 정원으로 나갔다. 혜운이가 많이 달라졌구나, 영호가 말했다. 이전에 봤을 때는 그렇게 조용하고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치료가 도움이 되고 있고 새 집도 그녀에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연에 대한 소식은 있니?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수감 중이에요.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좋은 행동으로 감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출소한 후에 너희를 다시 괴롭히지는 않겠지?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붓이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에 살고 있고 혜운이도 학교를 바꿨어요. 하지만 가끔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 봐 걱정돼요. 영호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혜운이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다. 내 어머니와 나는 필요하면 언제든 돕겠다. 민호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처음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점차 그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다. 지금 그는 그 관계들을 회복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와 혜운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집 안에서 혜운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다. 혜운이와 미라는 함께 떡을 만들고 있었고 혜운이의 얼굴과 옷은 밀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니? 민호가 물었다. 할머니가 옛날 아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혜운이가 키득거리며 대답했다. 아빠가 제 나이였을 때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팠대요. 민호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했나요? 미라는 웃었다. 미랄카치스, 손녀에게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 건 할머니의 특권이란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했다. 혜운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앞장섰고 민호와 미라는 뒤따랐다. 혜운이에게 서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니? 미란이 조용히 물었다. 네, 요즘은 더 자주요. 혜운이가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연재단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재단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하구나. 미란이 말했다. 눈에 자부심이 빛나며 서연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혜은이에게는 이것이 어머니와 연결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연이 그 연결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제 혜은이는 서연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혜은이는 일찍 잠들었다. 하루 종일의 활동으로 지쳐서 민호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제 어떤 계획이니? 영호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일단은 서연재단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테크비전에 좀 더 시간을 다시 쏟게 될 것 같아요. 물론 혜은이가 우선이지만 이제 그녀가 많이 안정되었으니까요. 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 혼조 흔아버지야, 민호야. 모든 것을 희생해서 혜은이를 지켰어.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호가 대답했다. 오히려 제 우선순위를 재정렬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이 제가 훨씬 더 행복해요. 혜은이와 함께 있는 시간, 정원 가꾸기, 서연재단 일,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줍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한 거구나. 다음 날 혜은이와 민호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차 안에서 혜은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떡을 먹으며 행복해 보였다. 아빠,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저는 우리가 행운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호는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서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요. 지연 이모가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는 더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어요. 민호는 딸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들은 어두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결국 더 강해졌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중요성을 재발견했다. 내 말이 맞아. 혜은아, 그가 말했다. 목이 메어. 우리는 정말 행운이 있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갑자기 서연재단이 들어설 건물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서연재단이 있을 곳이야. 민호가 가리켰다. 혜은이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눈을 크게 떴다. 와, 정말 크고 예뻐요. 이번 주에 들러볼래? 내부가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야. 혜은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한 후 민호는 다시 한번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의 가정은 무너졌고 그의 딸은 학대의 희생자였다. 지금 그들은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민호는 혜은이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확신했다. 그들은 이것을 함께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질 것이다. 2년 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서울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 외벽에 반사되어 빛났다. 서연재단 로고가 새겨진 이 5층 건물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보호단체의 본부였다. 개관한 지 2년 만에 재단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감살이 된 혜은이는 아버지 민호와 함께 재단 건물의 넓은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그녀는 이제 키가 많이 자랐고 긴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따하 내려져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밝고 총명했다. 혜은 양, 안녕하세요.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희 언니. 혜은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용감한 소녀들 모임이 있어요. 준비 다 됐나요?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3층 활동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혜은이는 아버지를 향해 올려다보았다. 아빠, 저 먼저 올라가도 돼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난 잠시 박 변호사님과 이야기하고 올게. 회의가 끝나면 데리러 올게. 혜은이는 재빨리 아버지의 뺨에 키스한 후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어갔다. 민호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김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그에게 다가오며 인사했다. 이사회 회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새로운 확장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했고 재정 보고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함께 4층 회의실로 향했다. 2년 전 서연재단이 막 시작되었을 때 민호는 모든 것을 직접 관리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적인 경영팀이 있었고 그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영준도 테크비전의 대표로 참석하고 있었다. 테크비전은 재단의 주요 후원자 중 하나였다. 시작하기 전에 민호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다. 먼저 모두에게 지난 분기의 성과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목표했던 것보다 30%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고 법률 지원팀은 5건의 중요한 사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민호는 이 모든 성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했다. 재단은 이제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동 학대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하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용감한 소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혜운이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학대를 경험한 소녀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치유하는 모임이었다. 혜운이는 이 그룹의 마스코트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혜운이의 회복은 놀라웠다. 그녀는 이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밝고 자신감 있고 친구들이 많은 평범한 9살 아이였다. 물론 가끔 악몽을 꾸거나 특정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민호 자신도 많이 변했다. 그는 이제 테크비전의 회장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일상적인 운영은 여전히 영준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의 주요 초점은 서연재단과 혜운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균형은 그에게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다음 안건은 새로운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민호의 생각을 현실로 돌아오게 하며 저희는 전라남도 지역에 새로운 센터를 열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아동보호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모든 안건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5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도왔고 50개 이상의 법적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1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아내 서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취약한 아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고 이제 그녀의 정신은 이 재단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호는 3층으로 올라가 혜운이를 찾았다. 활동실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혜운이는 약 15명의 다른 소녀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소녀들의 나이는 7살에서 12살 사이였고 모두 주의 깊게 혜운이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어요. 혜운이가 말하고 있었다. 악몽도 많이 꾸고 어른들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우리를 돕기 위한 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민호는 조용히 방 뒤에 서서 딸을 지켜보았다. 혜운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은 결단력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소녀들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민호는 복도로 나왔다. 그곳에서 그는 용감한 소녀들,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윤소희 상담사를 만났다. 혜운이가 정말 놀라운 아이네요. 소희가 말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줍니다. 그들은 혜운이를 보며 생각해요. 그녀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열정적이었어요. 어머니를 닮았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소희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대법원 판사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분은 아동보호법 개정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재단의 법률 지원팀과 만나실 겁니다. 그때 혜운이가 활동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다. 아빠, 모임이 정말 잘 됐어요. 새로운 지은이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민호는 딸을 안아들었다. 혜운이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컸지만 그는 여전히 가끔 그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혜운아. 네가 자랑스러워. 그들은 함께 재단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점심시간이었고 민호는 혜운이와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했다. 카페테리아에서 그들은 메뉴를 고르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빠 혜운이가 갑자기 물었다. 지연 이모는 어떻게 됐어요? 민호는 놀랐다. 혜운이가 오랫동안 지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왜 갑자기 그녀에 대해 물어보니? 혜운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지은이가 오늘 그녀의 계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도 생각나서요.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항상 혜운이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했다. 지연은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어. 그녀는 좋은 행동으로 1년이 감형됐거든.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녀는 여전히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어. 법원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다른 아이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행동은 이제 공식 기록에 남아있고 그녀는 아이들과 일할 수 없어. 혜운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아빠, 우리가 잘 된 것처럼 지연 이모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민호는 딸의 질문에 놀랐다. 이것은 그가 기대하지 않은 연민이었다. 모르겠어, 혜운아.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해. 지연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강 선생님이 그랬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 어쩌면 지연 이모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민호는 딸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다. 9살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공감과 이해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정문 보안에서였다. 김 사장님, 대법원 송민재 판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곧 내려가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혜운이에게 그는 말했다.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 같이 내려갈래? 혜운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로비에 도착했을 때 송민재 판사가 막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6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고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송 판사님 환영합니다. 민호가 인사했다.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제 딸 혜운이입니다. 혜운이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송 판사는 미소 지으며 혜운이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 혜운아.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다. 넌 정말 용감한 소녀구나. 혜운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판사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혜운이는 자신의 활동실로 돌아갔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민호는 판사에게 재단의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송 판사는 특히 아동보호법 개정을 위한 재단의 노력에 관심을 보였다. 현행법은 아직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저희는 이러한 허점을 메우고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송 판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귀하의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 사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아동보호법 강화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사법 포럼에서 이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 귀하께서도 연사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는 영광이라며 초대를 수락했다. 이것은 재단의 중요한 승리였다. 대법원 판사의 지지를 얻는 것은 그들의 법률 개정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미팅이 끝난 후 민호는 판사를 배웅하고 혜운이를 찾으러 갔다. 그녀는 이제 미술 치료실에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니? 민호가 물었다. 그녀 옆에 앉으며. 혜운이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밝은 태양 아래 서 있는 세 사람의 그림이었다. 키가 큰 남자, 작은 소녀, 그리고 날개가 달린 여자.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혜운이가 설명했다. 아빠, 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엄마.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혜운아. 혜운이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할까요? 민호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물론이지. 엄마는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야. 넌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 그 이상이니까. 혜운이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림의 마지막 터치를 하고 미술 선생님에게 건넸다. 이건 재단 벽에 걸어도 돼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3년 전 그는 자신의 딸이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끔찍한 발견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혜운이는 이제 행복하고 건강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잘하고 있었고 친구들이 많았으며
지연의 학대로 인한 심리적 상처는 대부분 치유되었다. 물론 가끔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녀는 놀랍도록 회복했다. 민호 자신도 변했다. 그는 이제 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었다. 테크비전은 여전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일에 모든 시간을 쏟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혜운이와 함께하는 시간, 서연재단, 그리고 자신의 취미에 시간을 투자했다. 그는 이제 정원 가꾸기에 열정적인 팬이 되었고 주말에는 종종 혜운이와 함께 등산을 했다. 그들이 일산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혜운이는 뛰어가 정원을 확인했다. 그녀가 2년 전에 심은 진달래는 이제 완전히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아빠, 꽃들이 정말 예뻐요. 그녀가 소리쳤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합류했다. 저녁 햇살이 정원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꽃들은 빛 속에서 반짝였다. 아빠, 내일 뭐 할 거예요? 혜운이가 물었다. 글쎄, 내일은 주말이니까. 무엇을 하고 싶니? 혜운이는 잠시 생각했다. 남산타워에 가면 어때요? 거기서 서울을 다 볼 수 있대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사랑의 자물쇠에 걸 수 있대요. 좋은 생각이구나. 민호가 대답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니? 혜운이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엄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구나, 혜운아. 그날 밤 혜운이가 잠든 후 민호는 서재에 앉아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3년 전의 그 끔찍한 밤, 그가 혜운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그를 아버지로서 성장하게 했고 인간으로서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갖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삶의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서연재단을 통해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어디선가 서연이 그와 혜운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는 확신했다. 그녀의 딸은 강하고 용감하게 성장했고 그녀의 정신은 재단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배신, 고통, 상실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치유, 성장, 그리고 희망을 발견했다. 그들은 더 강해졌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민호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 내일 남산타워에 가져갈 자신의 편지였다. 서연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서연에게 그가 썼다. 혜은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너를 많이 닮았어. 똑같은 웃음, 똑같은 친절함, 똑같은 용기. 그녀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 마치 네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너의 정신은 그녀를 통해, 그리고 너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어. 그는 계속 썼고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은이는 일찍 일어나 남산타워 방문을 위해 준비했다. 그녀는 이미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고 분홍색 편지지에 꽃무늬로 장식했다. 준비됐니, 혜은아? 민호가 물었다. 그녀의 방문간에 서서. 혜은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바. 가요.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빛났으며 미래는 밝았다. 민호는 딸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들이 겪은 모든 어려움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다. 완벽한 행복의 순간. 그리고 그는 감사했다. 모든 것에 대해. 사랑해, 혜은아. 그가 말했다.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혜은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도요. 비록 그녀가 하늘에 있지만. 그래, 민호가 미소 지었다.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손을 잡고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날, 새로운 모험을 향해. 필름데이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민호와 혜은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